네, 다음으로는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권 분석에서 이어지는 어떤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에서 회귀 분석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넘어오는 거냐면은 상권 분석에서는 앞서서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회귀 분석은 그걸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모형이에요.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이 x축하고 y축이 있으면은 이런 형태의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x랑 y랑 있으면은 여기에 맞는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y 값이 있고요, x 값이 있죠. 즉 이제 y 값은 지금 이제 변수는 두 개란 말이에요. 얘랑. 그래서 x가 올라가면은 y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x의 변화에 따라서 y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값이랑 요 값, 요 두 개를 계산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랑 b의 값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이 회귀 분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요렇게 우리가 아까 상관 분석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점들이 있을 때, 산점도가 요런 식으로 분포를 해 있을 때 요 산점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직선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점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선, 요걸 찾는 거죠. 요 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 선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일단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요게 있죠. 요거는 뭐예요? 기울기죠. 그리고 어디서 출발하는지 요 점, 기울기랑 출발점이 있으면은 이 하나의 선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요 기울기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랑 b의 값을 구하는 것이 이 회귀 분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a랑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때 x가 한 개만 있으면 이걸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두 개 이상이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중 회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제 뭐 이거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심플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회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석에서 많이 쓰이진 않고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 y 값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뭐 연간 소득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연소득을 설명하는 거를 딱 어떤 하나의 변인을 가지고 딱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죠. 요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중회귀를 쓴다. 그러면 단순회귀는 왜 만들었을까요?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회귀 분석의 이론적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서 가장 간단한 모형이죠.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변수 하나에 상수 하나 이렇게 있는 모형이니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하나만 있는 모형이니까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설명하면은 이론을 설립하고 나면 그거의 확장 버전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그런 부분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산점도가 있을 때 요 점들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선을 긋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이거를 우리가 회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회귀선을
어떤 선이 가장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같은 점이 있을 때 요 선이랑 파란색 선이랑 검은색 선이랑 이 노란색 선이랑 어느 선이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검은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 점들은 이제 여기에 다 찍혀 있는데 이것들을 파란 선으로 하기에는 밑에 있는 점들이 너무 많고 노란 선으로 하기에는 위에 파란색으로 하기에는 점들이 다 이제 밑에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노란 선으로 하기에도 위에 있는 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위아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딱 가운데가 좋겠어 하고 요 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매번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충 좋아 보이는 것을 골라서 찍 그으면은 그게 이제 회귀선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 친구 중에 그 건국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죠. 학교에서 이 통계학 숙제가 있어가지고 과제를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점을 찍은 데이터를 주시고 이걸 설명하는 회귀선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제를 주셨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산점도 그리는 것까진 했는데 이 회귀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찍 그렸대요. 찍 그리고서 이 산식을 구해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거 잘못했다 빵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수님 찾아가기에 앞서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선이 있는데 교수님 하는 거 보니까 대충 가운데다가 그리고서 설명하던데 자기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리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고 설명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선, 요 점 있죠. 요 점하고 회귀선하고의 결국 이 선은 이 점들을 예측하는 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점들이 지금은 찍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회귀선을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점이 찍힐 때 어디에 가장 가까운 점이 찍힐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찍힐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찍힐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찍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점이 찍힐 수 있는 건 다양한데 데이터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다음 점이 어디에 찍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지금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그은 회귀선까지의 이 예측선까지의 거리를 보는 거죠. 여기. 즉 요거를 실제 y의 값을 여기를 우리가 뭐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찍은 이 회귀선의 값을 b라고 한다면 a 빼기 b의 제곱 한 것의 평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값만 봤지만 뿐만 아니라 요 점에서도 볼 수 있고 요 점에서도 여기서도 요거랑 요걸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요 값들의 평균값에 가까운 요런 선이기 때문에 요 편차들을 전부 합하면은 0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부 제곱을 해서 더하는 형태로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최소가 되는 그 회귀선을 찾아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회귀 분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산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a 대신에 b 대신에 위에서 썼던 요 상수값 b 대신에 요거를 b0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b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b0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더하기 b3 x3 뭐 이렇게 세 개의 변인이 있다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변인들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에러 텀이 있어요. 이 에러 여기서 설명하고 다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를 설명하는 요 에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 하나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변수가 5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더 쉽죠. b4 x4 더하기 b5 x5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절한 수의 변수를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절한 수의 어떤 선이 더 좋은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이 분산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분산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지금 이제 요 값이 평균이라고 했었잖아요. 요 x선이 요거에서의 요런 제곱의 합을 구한 것을 우리가 sum of square total이라고 부르고요. 전체,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전체 선들, 이 전체 점들, 이 점들의 분산을 토탈이라고 보는 거죠. 전체의 분산, sum of square total. 요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sum of square regression. 이건 뭐냐면 요 선에서 우리가 그은 요 선 직선에서의 차이에 의한 분산, 요거죠, 우리가 구했던. 그래서 요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리그레션. 그 다음에 여기에 sum of square 에러가 있습니다. 이 에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못한 부분이죠. 요걸로 설명하고 남은 부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sum of square 에러라고 보는 거고요. 즉 전체 분산 중에서 우리가 그은 회기선이 설명하는 분산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R 스퀘어라고 부르고요. 이 R 스퀘어라는 것이 결국은 설명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기가 좀 벅차실 수도 있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들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을 쭉 이으면은 이게 이제 회기 추정선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R스퀘어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이 한 선 위에 모든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R스퀘어는 1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거나 요거를 이제 잘 설명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뭐 R스퀘어가 0.7 뭐 이렇게 높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아니면 뭐 0.4 뭐 요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 이게 이제 한 상관계수로는 0.7 정도가 나와도 0.7 정도가 나와야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0.6에서 0.7 사이가 나와야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R스퀘어가 높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R스퀘어를 구할 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0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이런 식으로 구해서 n개의 변수가 있고 에러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로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쉽지 않죠. 이제 많아지니까. 근데 이 R스퀘어라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b1에서 bn까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R스퀘어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뭐 이게 교양 수업이니까 그냥 설명만 드리자면은 요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냥 R스퀘어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을 취할까요? 점점 이거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요걸 잘 설명하는 변인 중에 하나인 키를 넣었어요.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몸무게를 넣었어요. 이렇게만 넣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랑 비슷한 변인을 더 넣는 거예요. 왜냐면 R스퀘어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몸의 부피,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몸의 부피가 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변인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R스퀘어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된 R스퀘어 라는 것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정된 R스퀘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전체 n개의 지금 그 변인이 있죠. n개의 변인 중에서 전체 이제 것 중에서 변수의 수를 뺀 거에서 하나 더 빼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R스퀘어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R스퀘어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S
t를 n-k-1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n-k-1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n-1로 나누는 건데 요거를 n-k-1로 나눠주면서 요런 식으로 분모를 더 이렇게 떨어뜨리게끔, 그래서 이 전체 이 SST 값이 떨어지게끔 유도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SSR 값이 떨어지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변수를 늘리면은 여기서 손해를 보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변수를 늘리지 못하겠죠. 왜냐면 SSR이 자꾸 줄어드니까, 변수를 늘려도 이게 자꾸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변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게 되는 개념이 다중공산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로는 코리니어리티라고 합니다. 코라는 게 영어로 together를 의미하죠. 선형, 리니어리티라는 건 선형성을 의미해요. 제가 설명드렸던 걸 기준으로 하자면은 여기서 키, 몸무게, 몸의 부피 요 세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얘가 높으면 당연히 얘도 높을 텐데 이 두 개를 하나의 어떤 모델에다가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중공산성이 높으면은 요거는 변수로서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왜 적합하지 않냐면 이것도 수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분산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설명력을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고, 이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VIF라는 걸 씁니다. Variance 인플, 아무튼 이게 이제 증대시키는 팩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VIF가 10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변수를 빼야 된다 하는 것들을 하나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VIF라는 개념이 있다. 즉, 요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 변수 간의 관계. 여기 이제 종속 변수가 있고 이걸 설명하는 다양한 x1, x2 이런 독립 변수들이 있는데 이 독립 변수들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를 선택하고 어떤 변수를 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변수를 넣는 것이 좋으냐, 어떤 변수를 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들은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 선택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진 선택법이 있습니다.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세 번째로는 스텝 와이즈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진 선택은 이거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조금 편해요. 이렇게 있을 때 전체에 어떤 y라는 게 있으면은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첫 번째 x1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x1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이거를 많이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x2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x3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x1하고 x2 부분에 어떤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설명하는 부분은 요만큼이 되고 x3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 되면서 x2랑 x3 중에 x3가 더 잘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씩 더 잘 설명하는 변인을 선택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후진 제거법은 뭐냐면은 일단 전체 변인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는 거죠. 여기에 x3도 있고 여기에 이제 x4도 있고 여기에 이제 x5도 있어요. 그럼 일단 다 집어넣어 놓고 제일 설명력이 약한 애들부터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얘가 제일 적네 면적이, 얘 빼고 그 다음으로 설명력이 약한 애가 뭐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빼가는 거죠. 하나씩 빼. 스텝와이즈는 그 중간이에요. 하나를 넣어보고 하나를 빼보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 후진 선택 방법이, 후진 제거 방법인데요. 하나씩, 이거는 영어로 백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넣어놓고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 설명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방식을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택할 때 백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이 좀 이제 어렵죠. 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이 회귀 분석에서 상관에서 회귀로 넘어오면서 여기선 인과관계가 없었는데 여기선 이제 인과관계가 생긴 거죠. 즉, 이 y를 설명할 때 x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y 값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 y의 원인으로 x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여기에 그 집 크기랑 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키가 집 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데이터상으로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요 논리적인 분석의 구조가 안 맞다는 거죠. 키랑 집 크기랑 상관이 있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앞서 상관 분석과는 달리 여기서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것의 y의 원인이 x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는 기울기랑 절편인데 기울기랑 절편을 어떤 식으로 구할지는 우리가 이런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요 전체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요거 활용해서 a의 값이랑 그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사실 요 구하는 방법은 편미분을 해가지고 해당 그 개수가 0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을 할 줄 몰라도 엑셀 정도의 프로그램만 활용할 줄 알면은 엑셀에서 다 기본적으로 구해주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 R스퀘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회귀선이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R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된 R스퀘어를 활용함으로써 이 변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변수를 넣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간단하고도 명확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공산성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를 선택할 때 전진선택법이 뭐냐면은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이부터 하나씩 넣어보면서 모델의 핏이 얼만큼 좋아지는지 모델 핏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제 넣어보는 거죠. 반면에 후진 제거법은 전체를 다 넣어놓고 하나씩 빼가면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을 만큼 이게 확 줄어들면 설명력이 줄어들면 그때까지 빼는 거죠. 확 줄어들면은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고 이제 이거를 여기 전까지만 빼는 형태로 하는 거고 스텝 와이즈는 그 중간 형태에 있다. 요거를 이제 그 SPSS 같은 데서는 실제로 분석할 수 있게끔 추가 제거 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선택할 건지 그런 모델 핏을 비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분석을 시행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 리뷰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